요거는 욕 나오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지키세요. 법원이 그래요. 판결문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걸 가지고서 그냥 무기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실손보험을 믿고 수술했어요. 그런데 보험회사가 저를 사기꾼 취급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의 환자들이 보험회사랑 싸우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믿었던 실손보험의 배신, 수술비 전쟁의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청구하면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잘 주던 수술비들 보험회사가 지금은 안 줍니다. 왜 안 줄까요?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안 줘도 될 만한 논리가 만들어졌어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하고요. 보험회사가 딱 찍어서 작정하고 안 주려고 하는 5대 수술이 어떤 것들이고 어떤 꼼수로 우리 돈으로 자기들의 지갑을 채워가는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후반에는 이제 수술을 앞두신 분들은 무조건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4가지 정리해 두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놓고 벼르고 있는 5가지 수술이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백내장 수술이에요. 눈 수술이죠. 요게 가장 피해가 큰데 눈동자가 뿌옇게 돼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수술비로 1000만 원을 써서 고쳤단 말이에요. 보험회사는 이거를요, 백내장 치료를 위한 수술이라고 보지 않고 시력 교정을 위한 수술 이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라식이나 라섹처럼 안경을 벗으려고 한 수술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목입니다.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인데 목에 혹이 만져졌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고주파로 태워서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보험회사가 이래요. 암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수술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둬도 사는데 아무런 상관없는데 혹시 예뻐지려고 수술하신 거 아닙니까? 의사의 판단은 무시하고요. 보험회사는 수술의 필요성 자체를 트집 잡는 거죠. 자, 세 번째, 가슴이에요. 맘모톰 시술을 한 겁니다. 가슴에 멍울이 잡혀서 맘모톰으로 제거를 했어요. 보험회사는 이거를 단순한 조직검사라고 우기거나 암 예방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가 아니다, 보장 대상이 아니다 이러면서 면책을 주장해요. 환자 입장에서는 암이 될 수도 있으니까 불안해서 제거를 한 건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넷째, 자궁 하이프 시술인데요. 자궁에 커다란 근종이 생겼어요. 배를 째지 않고 초음파로 태우는 신의료 기술입니다. 비싸겠죠. 보험회사는 약물 치료부터 하실 수 있었는데 왜 비싼 수술부터 하신 거예요? 이거는 과잉 진료 같은데요.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려요. 내 몸을 내가 지키겠다는데 보험회사는 순서 정해놓고 치료받아라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5번째, 전립선 결찰술인데 소변 보기 힘드신 남성분들 전립선을 묶어주는 시술이래요. 이것도 간단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는 입원 인정을 안 해버립니다. 혹은 치료가 정말로 필요했냐 이 적정성을 따지면서 괴롭히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수술의 공통점이 뭘까요? 우선은 비급여기 때문에 수술비가 비싸고요. 신의료기술 이라서 비교적 간단하게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일 퇴원이 가능해요. 입원인 듯 통원인 듯 좀 애매하고 병원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되는 수술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환자한테 권유하고 있는 게 팩트죠. 보험회사에서 보기에 어때요? 문제 삼기에 아주 적합한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어떤 논리로 보험금을 안 줄 거냐? 보통은 3단계 방어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요. 근데 현업 종사자로 봤을 때 그 정도가 보험회사의 행태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뭐냐? 치료 목적이 아니네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백내장은 시력 교정이다. 하이프나 맘모톰은 치료 목적 아닌 예방 차원의 처치였다. 갑상선은 미용 목적이었다. 이렇게 우기는 거죠. 전문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했던 멀쩡한 수술을 과잉 진료나 미용 목적으로 둔갑시켜서 약관상
지급 책임 없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요거는 수술은 맞는 것 같은데 입원이 아니라 통원이네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 문제가 요즘에 제일 심각해요. 수술하시고 집에 가실 때까지 고객님 6시간 안 걸렸죠? 한 2-3시간 있다가 집에 가셨잖아요. 납병동 입원? 이건 6시간 체류 안 하셨으면 통원으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래요?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입원으로 인정이 되면 입원비의 실손 한도는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보통 거의 내가 쓴 돈 대부분을 다 보상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통원비 한도는 보통 25만 원이 많습니다. 20만 원, 25만 원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짜리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입원으로 인정을 못 받고 통원으로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25만 원만 받고 끝나는 거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급할 거면 실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실손이 왜 실손이에요? 실제 손해액을, 내가 쓴 실제 의료비를 보상한다 그래서 실손보험인데 이름부터 바꿔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단계, 의료자문에 동의해달라 요건데요. 고객이 아주 그냥 끈질기게 따지고 들잖아요. 그러면 제3의 의사한테 물어보자. 우리는 주치 진단에 조금 의문이 드니까 다른 의사, 객관적인 다른 의사한테 이게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던 건지 한번 자문을 받아보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환자의 얼굴도 안 본 유령 의사한테요, 보험회사가 자문료를 줍니다. 그리고 사실상 자기들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소견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 과정에는요, 온갖 불법들, 편법들, 탈법들이 다 들어가져 있어요. 끝판왕입니다. 요거는 제가 3부에서 아주 증거를 포함해가지고서 이 제도가 왜 없어져야 되는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생각이에요. 자, 3가지 단계를 살펴봤는데 말씀드리면서도 참 씁쓸합니다.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우리 고객님들 대부분은 진짜 아플 때 도움을 받으려고 없는 돈 쪼개서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신 건데요. 진짜 몸이 아파서 수술 좀 받으려고 하니까 왜 나를 사기꾼 취급을 하고, 나는 왜 보험회사 눈치를 봐야 되고, 내가 내 돈 내고 치료 받는데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냐. 저도 진짜 할 말이 없네요. 하지만 억울하고 분해도 현실은요, 솔직히 지금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최근에 법원 판결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에 상당히 유리하게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통원 관련된 이슈는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이미 나온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냥 말로 억울하다 이렇게 소리쳐도 준비 없이 수술대에 눕는 순간 보험금은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앞으로는요, 보험금 제대로 받으시려면 지금서부터 말씀드리는 이 4가지를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수술하기 전서부터 미리 요건을 잘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보험회사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첫 번째 전략,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차 검증을 하셔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냉장고 같은 거 살 때도 여기저기 다 가격 비교하면서 사지 않습니까? 근데 몇 천만 원짜리 수술을 할 때는 왜 달랑 의사 1명 말만 믿고 수술을 하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병원에서 수술을 하자 이렇게 나오면 그 병원에서 바로 그 날짜 잡지 마시고요, 다른 병원, B병원도 가보셔라. 기왕이면은 A병원보다 큰 병원, 대학병원이면 더 좋고요. 만약 2군데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선생님의 의견이 동일하고 수술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천하무적인 거죠. 나중에 보험회사가 과잉진료 운운하면 2개 병원에서 다 수술을 하라 하는데 니네가 뭔 과잉진료라고 그래. 한 병원은 이렇게 큰 병원인데. 교차 검증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보험회사가 딴지를 걸었을 때 반박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 자, 2번째, 질병별 치료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셔라. 갑상선의 결절, 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고주파로 지지는 거는 아니겠죠. 학회의 기준에 따라서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예를 들면 결절이 2cm 이상 되거나 계속 자랄 때 요럴 때 수술을 해라,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한 5mm 정도 되는 혹 하나 있는데 그거를 고주파로 지졌다?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치료의 필요성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수술하시기 전에 의사 수술을 권유를 하시면 수술 전에 선생님한테 대놓고 물어보셔라. 선생님, 제 상태가 어떤 학회에서 정한 치료의 가이드, 수술의 가이드라인 조건에 부합하는 겁니까? 요새 보험회사가 돈 안 주려고 딴지 많이 건다는데 보험회사가 딴지 걸면 선생님이 소견서 제 편에서 써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거기서 쭈뼛쭈뼛한다? 그럼 딴 병원 가시면 됩니다. 확실하다? 그러면 뭐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해요. 욕 나오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팩트니까.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 요거는 반드시 지키세요. 최근에 법원은요, 신의료기술이 적용되는 간단한 수술 있잖아요. 백내장, 하이프 맘모톰 이런 것들은 병원에 6시간 동안 체류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그래요. 판결문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걸 가지고서 그냥 무기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2시간 정도 있다가 집에 만약에 갔다 그러면 통원으로 처리돼서 25만 원만 받아도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수술 받을 때 병원에 확실하게 요구하세요. 나 보험 때문에 6시간 이상 입원했다가 갈 겁니다. 입실, 퇴실 시간 정확하게 다 기록으로 남겨주시고요. 또 회복하는 동안에 관리도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수술했는데 괜찮네? 벌떡 일어나지 말고 6시간 꽉 채우셔가지고서 혈압 재고 상태 체크받고 그리고 나오셔야 돼요. 기록이 돈이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입원실이 있는 병원인지 확인하세요. 동네 상가에 있는 작은 의원들 중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입원실 신고조차 안 된 곳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런 데서 수술하고 나중에 보험회사가 거기 입원실도 없는데 뭔 입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고객님, 지금 이거 사기치는 겁니다. 이렇게 물고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실의 존재 여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 되어 있는 입원실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이 여부는요, 분쟁이 생기잖아요. 소송 가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가능하면 병상수가 좀 있고 정식으로 등록된 입원실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셔라. 이게 나중에 입원의 실체를 증명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수술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4가지 준비사항이에요. 2군데 병원 이상 교차 검증하시고요. 치료 가이드라인이 충족되는 상태인지 반드시 의사에게 확인 받으시고요. 수술을 하게 되면 꼭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하고 기록으로 남기시고요. 입원을 하실 때는 입원실이 실제로 존재하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을 선택하십니다. 마음이 아파요. 저도 보험 일을 25년 넘게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짜로 보험금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보험회사는 내 돈 다 받아가면서 막상 청구할 때 되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눈치까지 봐야 되는 이 현실이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바뀌거나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요, 이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앞으로 더 문제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해 주십시오. 몰라서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 보험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 그게 제가 유튜브를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모든 분쟁의 출발점, 백내장 수술을 입원이 아니라 통원으로 본 판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목조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편 기대해 주십시오. 백티형 임평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